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전문가 또 전문가의 식견을 가진 어른이 희박한 세상인데 권위자하면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쓴소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영작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강서구 보궐선거가 이제 진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이제 이게 판이 커졌어요. 사실은 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렇게 주목을 받기가 기억이 없는데 이건 뭐 전국 선거로 돼버렸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게 근데 내가 8월달에 이 TV에 처음 나온 게 8월 중순인데 네. 그때 우리가 한 얘기가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강서구 공천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날 나와서 강서구 에서 공천해야 되고 김태우가 공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강하게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좀 뭐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두 마디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어서.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이 뭐 40억 이제 김태우 구청장 때문에 40억 혈세 낭비가 생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40억 정도의 뭐 애교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김태우 후보가 얘기했죠. 네. 그런 방어적으로 하는데 그건 방어적으로 다룰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차기 총선까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는 강서구 구청장 선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서장 구청장 김태우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국민의힘 전체의 운명이 달린 거고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의 책임자는 김태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보궐선거의 책임자는 문재인 김명수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슬블로워 내부 고발, 내부 고발로 해내가지고 몇 사람이 좀 처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부 고발이 얼마인지 정당화되는 건데 거기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고소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처벌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처벌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처벌이죠. 잘못된 처벌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 김태우에 대한 보복이라고요. 정치 보복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김명수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계기를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런 심판론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방어적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심판하겠다면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민생 문제를 김태호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서구 민생 문제를 얘기하고 그 민생 문제를 하는데 민생 문제를 방해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민생 문제를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방해하고 그렇죠. 있고. 이재명의 방탄 때문에 이재명이가 저지른 죄를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를 쥐흔들고 단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킨 거는 지켰기 때문에 민생이 지금 민생 정치가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지 대통령이 뭐라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국회를 꽉 잡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실을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지금 이재명이 때문에 못한다. 근데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버리면은 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해서 더 민생을 완전히 파탄 위로 몰고 가겠죠.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이거 윤석열이 잘못하는 거다. 윤석열 물러나라. 누구 탄핵해라. 계속 탄핵, 불신임 결의안 그런 거 계속 내면서 나를 완전히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야지 민생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은 이재명이 감옥 보내는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유권자들에게 과감하게 말을 해야 된다. 예. 이재명의 감옥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김태호가 이겨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사법 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파 유권자들이 이거 큰일 났네. 이재명이 빨리 감옥에 보내야지. 지금 우파 유권자들은 다 언제 이재명이 감옥 가냐, 언제 문재인이 감옥 가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뒤에서만 부시렁거릴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투표장으로 끌어내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과 김명수를 심판하는 그런 이번 보궐선거가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개딸들이 난리치고 다니잖아요. 지금 무슨 뭐 배신자가 설치고 다녀. 뭐 어떤 날은 뭐 술 취한 여자가 뭐 난동을 부리나. 이게 민주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민주당에 어떻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역으로 공격을 해야지. 그걸 피할 필요가 없어요. 뭐 개딸이 쫓아오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뭐 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게 민주당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휘둘러 대는 것이 민주당인데 그런 당에 어떻게 주겠습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얌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술 취해서 정신없는 짓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저쪽 후보가 누구죠?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네. 그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하시겠습니까? 김태호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에는 호남 출신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 3명이 전부 다 호남 출신이고, 뭐, 지난 십몇 년 동안 강서구 구청장을 전부 다 이제 호남,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좌파들이 했잖아요. 근데 호남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사실이 그렇고요. 사실 그런가 하면은 호남하고 수도권 호남 사람들은 같이 움직여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실을 알려야 돼요.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의 대통령을 호남 기반으로 호남이 지지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남은 전혀 발전 못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정부 돈을 좀 갖다가 무슨 뭐 김대중 기념관 짓고 무슨 정율성이 무슨 공원 짓고 하는 그런 데는 돈을 썼지만 목포에 가보세요. 종합병원 하나 없어요. 광주도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광주 복합 쇼핑센터 하나 없고. 아니 광주가 과거에 5대 도시였잖아요. 네. 지금은 딴 데에 비해서 너무 낙후됐더라고요. 그게 대통령 세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은 민주당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잡아놓은 물고기야.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잡아놓은 물고기가 밥을 먹으면 자꾸 나가고 싶어요. 그렇죠. 독립되고 싶은데 보세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자꾸 나가잖아요. 자꾸 돌아다니고. 근데 우파가 되죠. 그러면 또. 그러면은 이게 진실이 많이 알려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그 포로가 되는 호남이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 해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강서구에서 다시 민주당이 이긴다면 호남은 다시 민주당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민주당의 호남이
민주당을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강서구에서 보여달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뭐 그렇게 대통령 인용을 별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 국민의힘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별로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재명 지지율은 더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윤석열 지지를 한다고 그러면 우파들은 결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은 좌파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한테 호소해서 우파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중도는 이 바람 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중도가 어떤 캐스팅 보트를 주인다 그게 아니에요. 중도는 바람 부는 대로 쫓아가는 바람이 세게 부는 대로 그렇죠. 움직이는 거죠. 네, 그게 중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우파를 움직여 주면은 이 태풍이 어디서 일어나요? 뜨거운 데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도로 퍼져가는 게 태풍이라고요. 그러니까 온대지방으로 올라오는 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우파를 뜨겁게 달궈 가지고 그 열기가 중도까지 가야 되는 바람을 몰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의 원리하고 정치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해 달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심판이 안 되면은 이재명 처벌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경제 살리고 민생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가 강서구를 위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런 건 강서구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서구가 발전하려면 서울이 잘 돼야 되고 서울이 잘 되려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강서구가 어떻게 갑자기 서울은 뭐 형편없고 대한민국 어려워지는데 강서구가 잘 설 수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승리하면은 이번은 이제 정치가 더 혼란해지고 전국이 더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전국을 안정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은 이런 좀 공격적으로 방어적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래 이제 선거운동은 공격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만 특히 강서구 보궐선거는 상대 이 민주당은 공격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공격 안 하면 안 되는 그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뭐 폐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국민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저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얌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리하면요 국정 혼란과 이재명 방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튼 뭐 계속 장관 탄핵하고 뭐 누구 탄핵하고 누구 탄핵하고 하다못해 이재명 재판하는 판사까지 탄핵하려고 덤벼들 거 아니에요. 이놈도 그래요. 뭐 검사 탄핵하고 그래서 수사 못하게 하고 기소 못하게 하고 그런 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한다는 거예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은 그런 말 쏙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민심이 이게 아니구나. 민심이 무섭구나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나라를 혼란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주민들이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나라 살리는 본때를 법치주의 살리는 본때, 민주주의 살리는 본때를 보여줘야지. 여기서 민주당 개딸들의 이 가짜의 뉴스에 현혹되면요 두고두고 강서구 주민들이 거기는 안 돼 이런 악명을 받게 됩니다. 강서구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고요. 이영작 박사님이셨습니다. 네.